1형식과 6형식의 차이를 들어보셨나요? 5형식의 세계관에 갇혀 계신가요? 실용 문법의 세계로 나오세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문장 형식을 배우고 그건 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성 원리가 뇌에 각인된 게 아닌 외국어를 배우려니까 그 말이 구성되는 방식을 알아야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장의 구성 방식을 5개의 틀로 가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영어를 배우면서 오형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사실 영어의 오형식은 영문법 학자들이 나눈 게 아니고 일본 메이지 시대의 영어 교육에서 정착된 분류입니다. 당시 일본은 영어를 언어로 습득해야 했던 게 아니라 서양 문법서를 교육용으로 단순화하고 시험, 번역, 속독 중심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화하고 고정화된 문장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 실용 영어에 잘 적용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문법의 대가인 쿼크 교수팀이 분류한 7가지 문장은 적용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형식과 6형식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이죠. 그래서 동사까지만 있으면 문장의 의미 전달이 완벽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 두 문장이 똑같이 1형식이라고 배웁니다.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 돼 있으니까 1형식이고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 돼 있고 문장 성분이 아닌 부사구가 있어서 주어, 동사로 돼 있는 1형식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장에서 이 부사구가 없으면 문장이 되고 의미가 전달이 됩니까? 문장 성분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게 있어야 말이 된다는 건데, 이 문장에서 부사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도 이 부사구가 필요 없는 성분인가요?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밖에 없다고 일본 메이지 시대에 교육용 단순화를 위해 만든 실제 영어 사용과 괴리가 생긴 이런 분류를 무슨 법전처럼 신봉해서 이 두 문장이 같은 일형식이라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설명을 계속해야 하나요? 그리고 문장 형식을 배우는 이유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이해가 되나요? 이런 영어를 배우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나는 펜을 놓았다 또는 나는 책을 줬다 이게 말이 되냐고 물으면 다 말이 된다고 하죠. 실제 문장이 주어, 동사, 부사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굳이 일형식이라고 이 부사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없어도 되는 거라고 억지 문법을 배우면 뭔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문법 책에 있는 문법 말고 현실 영어에 실제 존재하는 문장의 구성을 배우고 사용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용 문법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제2 외국어를 문법 없이 배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반박하겠죠. 무슨 소리야? 영화, 드라마, 외국인과 대화, 이런 게 실전이고 훨씬 빠르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건 내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든 외국인과 대화를 하든 어쨌든 그 언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의 구조, 즉 문법이 뇌에 자리를 잡으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의식적 문법 설명 없이도 암묵적 문법이 뇌에 형성되는 겁니다. 문법이라는 건 언어를 하는 사람 누구나의 뇌에 자리하고 있는 규칙을 언어학자들이 이론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 언어를 한다는 건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문법이 뇌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을 실용적으로 제대로 배우면서 접근하면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즉, 제2 외국어 학습자는 암묵적 습득을 기다리기보다는 구조를 의식적으로 먼저 이해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형식과 6형식의 차이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동사까지만으로 문장이 끝나고 matters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완벽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1형식입니다. 반면에 이 문장은 이 전치사인 부사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고 문장 성립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부사어의 6형식입니다. 이 문장에서 flies는 날아가다, 빨리 가다의 뜻으로 시간이 빨리 간다, 쏜살 같다는 완벽한 의미를 전달하니까 1형식 문장입니다. 반면에 이 문장은 the key is 이것만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구인 부사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6형식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다. 사고는 늘상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동사까지만으로 완벽한 의미를 전달하니까 1형식입니다. 그런데 해석에서 마련이다, 늘상 이런 의미는 will이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문장은 상황이 같다 이러면 말이 안 되고 부사인 where이 있어야 잘 됐다 이렇게 되어서 일이 잘 됐다 이렇게 의미 전달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6형식입니다. 이 문장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쓸 수 있는 건데 do가 충분하다의 뜻이니까 문장이 이거면 충분해 라는 뜻으로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1형식입니다. 여기서 will도 일반적 경향입니다. 반면에 이 문장에서는 이 부사구가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문장에서 일본 메이지 시대 문법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들면 부사구가 없어도 말이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녀가 산다. 이건 이상한 말이죠. 그럼 뭐 그녀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산다가 있어야 완벽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6형식입니다. 이 문장에서 cares는 신경 쓰다는 뜻이니까 문장이 누가 신경 써 라는 의미로 구어체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동사까지만으로 문장이 끝나니까 1형식 문장입니다. 반면에 이 문장에서 be까지만 있으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주인공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백이 없으면 말이 안 되고 이 백은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6형식입니다. 이렇게 1형식과 6형식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제 5형식의 과목에서 나와서 실용 문법으로 영어를 즐기세요. 좋은 영어 매직 채널이 함께합니다.